그게 이제 부동산의 개념이죠. 여기서부터는 시험에 출제하기를 약속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시험에서 1번 문제가 이걸 거예요. 부동산의 개념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거 틀린 거 이렇게. 그러면 이제 필기노트 8페이지에 부동산의 개념이 나오는데 부동산의 개념이 나오면 부동산학에서는 모든 게 전부 다 복합 개념으로 되어 있어요. 복합 개념으로. 그래서 부동산의 개념은 부동산학에서는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이제 부동산의 개념이 나오면 세 가지를 비교하셔야 돼요. 어떻게 세 가지 비교하셔야 되냐면 복합 개념의 부동산하고 그다음에 무슨 부동산? 복합 부동산하고 그다음에 이제 필기노트는 이 두 가지만 있는데 요약 정리를 받아보면 복합 건물이라고 나와. 복합 건물은 아직까지 우리 시험에서 한 번도 등장하지 않음. 그럼 세 가지가 전부 다 복합으로 되어 있다고. 그럼 요 두 개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 복합 부동산 비교하는 것은 시험에서 몇 번 출제했어. 근데 복합 건물에 대해서는 아직 출제하지 않고 있다고. 그럼 이제 개념부터 가야죠. 복합 개념의 부동산. 요 복합 개념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법경기가 나와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요 세 개를 체계화시켰다, 짬뽕시켰다. 이걸 복합 개념 그렇다. 그 복합 부동산은 법경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토지 건물이 나오는 거야. 토지 건물. 토지 건물이 법적으로는 각각 별개의 분선이야. 다른 분선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부동산 이용할 때 토지 따로 건물 따로 이용하지 않는다는 소리야. 부동산 사고 팔 때 토지 따로 건물 따로 사고 파지 않는다. 분명히 법적으로는 두 개인데 부동산 이용하고 거래하고 사고 팔 때 두 개를 마치 하나로 보겠다. 그래서 두 개를 묶어서 하나의 부동산으로 본다. 부동산 이용할 때 거래할 때 하나의 부동산으로 보겠다. 이걸 복합 부동산 그렇다고. 그 복합 건물은 하나의 건물인데 두 개 이상의 용도로 이용 중이다. 가장 대표적인 게 주상복합 건물. 주상복합 건물이 복합 건물을 가장 대표하는 거야. 복합 건물의 뜻은 주상복합 건물이 아니고 복합 건물은 하나의 건물이 두 개 이상의 용도로 이용 중이다. 가장 대표적인 게 주상복합 건물이라는 거야. 자, 그럼 이 세 가지 이제 개념은 끝났는데 요 복합 개념 분산과 복합 분산 두 개를 반드시 이걸 정리해 주셔야 되고, 자, 좀 이따 이제 다시 볼 거예요. 그럼 이제 복합 개념 부동산과 복합 건물은 좀 이따 하나만 보면 되고, 일단 복합 개념 부동산을 봐야 돼요. 요 세 개 중에서 복합 개념 부동산, 복합 부동산, 복합 건물 중에서 부동산학에서 말하는 부동산은 뭐예요? 그렇지, 복합 개념 부동산이에요. 부동산학에서는 부동산을 복합 개념을 이렇게 바라본다고. 예,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것은 복합 개념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부동산학에서 말하는 부동산이 복합 개념 부동산이라고.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이 복합 개념 부동산을 정리하러 가는 거예요. 요 두 개는 이제 끝났고, 두 개는 좀 이따 다른 거 하나 볼 거고, 복합 개념 부동산 법경기. 그럼 요 세 가지 결합됐으니까, 요 세 가지 결합된 것을 한번 펼쳐보겠다는 소리예요. 그럼 경제적 개념은 뭘까? 경제적 개념 부동산은 토지를 경제학적 의미를 부여하면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 말이 된다고. 자산, 자본, 생산 요소, 생산 요소가 생산재고, 다른 말로 생산재고, 소비재 상품. 요 다섯 가지가 경제적 개념이라고. 그럼 기본서에 자산 밑에, 자본 밑에, 생산 요소 밑에 무슨 설명이 나온다고 싸그리 무시. 그냥 요 타이틀만. 한 번도 우리 시험에서 자본이 뭔 말인가, 자산이 뭔 말인가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요 타이틀만. 그럼 선생님 앞으로 나올 수 있을 건데, 그런 생각 버려요. 그렇게 의문스러우면 나라 지켜야 되니까, 그냥 요 타이틀만. 그러면 22회 때 시험 지문을 한번 볼게요. 22회 때니까 상당히 오래됐죠? 22회 때 지문인데 이렇게 된 적이 있어요. 토지는 생산재이지만 소비재는 아니다. OX. X. 토지를, 부동산을, 토지가 분산이니까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경제적 개념을 보면 생산재라고 될 수도 있고 소비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면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것은 이게 무슨 말인가 안 나오니까 그냥 들어보시는데 약간 의문이잖아요. 이게 소비재란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토지가 상품이라는 것은 알아요. 토지를 상품화해서 파는 회사가 있죠. 그 회사가 뭡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야산을 택지를 만들어서 분양하잖아요. 그러니까 토지를 상품처럼 사고팔잖아요. 그게 한국토지주택공사 하는 게 이게. 그럼 소비재가 뭔 말일까? 소비재가? 제가 어젯밤에 라면을 먹었다. 그 라면이 소비재야. 제가 사람이 입으로 들어간 게 소비재라고, 소비재. 그럼 이 생산재는, 생산요소는, 토지는 3대 생산요소잖아요. 토지 위에다가, 여기 토지가 있으면 토지에다가 노동과 자원이 투입돼서 건물을 짓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토지가 생산 요소를 생산지라 한다고. 요건 이제 안단 말이야. 아, 토지는 뭐 만들 때 필요한 요소가 되구나, 생산 요소라고. 토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3대 생산 요소 하나니까. 그럼 토지가 생산자라는 걸 알겠다. 그럼 토지가 소비자는 뭘까 도대체? 자, 이 토지가 택지야, 택지. 그럼 택지면 여기다 이렇게 공장 같은 거 짓고 건물 짓는다고. 이렇게 되면 이 토지는 생산 요소예요. 근데 이 토지가 유원지야, 유원지. 그럼 유원지면 사람들이 와서 휴식을 취한다고. 그 다음에 공원. 이런 경우를 소비재라고 한다고. 소비재. 그러니까 토지를 먹을 수는 없잖아요. 토지 먹으면 죽으니까. 먹을 수는 없고 가서 휴식 취한다. 이런 것을 소비재 그래요. 그럼 지리산 국립공원은 소비재입니까? 소비재. 지리산 국립공원 가고 싶네. 지리산 공동 갑자하니까. 이런 것은 소비재다. 그러니까 예전에 모의고사에서 그것을 냈었어요. 소비재를 물어볼 것 같다. 그래서 토지를 공원, 유원지 등으로 이용하면 이는 생산 요소에 속한다. 뭘까 있을까? X. 소비재를 안 쓰네요. 그냥 참고적으로. 자, 그 다음에 기술적 개념, 다른 말로 물리적 개념인데, 얘는 의미 부여하지 말자. 토지에다 의미 부여하지 말자. 이거는 경제적 개념은 경제적 의미를 부여한 거고, 그 다음에 봐요. 의미 부여했잖아요. 소비재, 토지, 유원지를 이용한다. 그러면 그것을 의미를 부여한다면 그것은 소비재라 한다. 이렇게 한다고. 근데 여기 물리적 개념, 기술적 개념은 의미 부여하지 말고 그냥 있는 대로 보자. 그러면 토지가 자연이잖아요. 자연. 그 다음에 토지는 일정한 공간을 점하고 있고, 위치를 점하고 있고, 주위 환경 이런 소리죠. 그래서 요 네 가지가 남은 기술적 개념 외울 때 공자, 이학 이렇게 생각해주세요. 자, 30회 때 시험 문제 가볼게요. 30회 때 부동산의 결혼 1번 문제가 이렇게 박스 줬습니다. 이렇게 박스 주고, 여기가 소비재까지 포함했구나. 이 박스를 주고 나서 이 중에서 경제적 개념과 기술적 개념을 옳게 묶인 것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30회 때는 여기 경제적 개념과 기술적 개념 이 말을 알고 있는가 그거 물어본 거예요. 1번 문제가. 그러면 이제 경제적 개념, 기술적 개념 그런 식으로 출제되니까 이건 이제 암기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법률적 개념. 법률적 개념은 법에서는 부동산을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거 법률적 개념이에요. 이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학에서는 이게 또 두 개 나눈다고. 좁은 의미하고 넓은 의미. 그럼 좁은 의미의 부동산, 넓은 의미의 부동산 전부 다 법률적 개념이에요. 봐요. 자산은 무슨 개념이고 경제적 개념이고 좁은 의미의 부동산, 넓은 의미의 부동산은 법률적 개념이고 이런 식으로. 그럼 좁은 의미의 부동산은 뭘 말하냐면 민법에서 말하는 부동산을 좁은 의미라고 그래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법이 있으면 이게 법 전체인데 우리나라 법 전체인데 민법은 법 전체 중에서 아주 좁은 부분이에요. 이 전체가 있고 민법이 있고 그럼 민법은 법 전체가 아니잖아요. 그럼 민법은 법 중에서 아주 좁은 부분이다. 그래서 민법에서 말하는 부동산을 좁은 의미의 부동산이 튄다고. 그 민법에서 말하는 부동산은 뭔데? 민법 99조 1항을 보면 토지 및 그 정착물, 그 정착물, 토지 정착물이라는 소리예요. 이걸 민법에서는 부동산을 보는 거야. 그럼 토지 및 그 정착물과 민법상 부동산과 좁은 의미 부동산이 같은 말이 된다고. 최근에 출제하는 것은 이거 출제예요. 민법상 부동산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 OX? O. 그 다음 연도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민법상 부동산이다. 장난한 것 같잖아요. 봐봐요. 민법상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이렇게 내고 그 다음 연도는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민법상 부동산을 이렇게 내고 그걸 부동산학에서 뭐라 한다? 좁은 의미라고 한다. 좁은 의미는 한자말로 협의라고 해요. 협의의 부동산. 선생님 한자로 써봐. 못 써. 못 쓰니까 물어보지 말라고. 응? 자, 그러면 이제 좁은 의미의 부동산, 민법상 부동산, 토지 및 그 정착물 됐습니다. 그럼 넓은 의미의 부동산, 좁은 의미가 있으면 당연히 넓은 의미가 있어야죠. 그 넓은 의미의 부동산은 한자말로 강의의 부동산인가요? 강의의 부동산. 강의를 어떻게 쓰냐고 물어보지 마세요. 내가 아는 강자는 이것밖에 없으니까. 뒷강자밖에 없으니까. 자, 그러면 넓은 의미의 부동산은 당연히 좁은 의미의 부동산이 들어가겠죠? 이 좁은 의미의 부동산에다가 준부동산을 타는 거라고. 그럼 준부동산을 타는 말로 간주부동산, 의제부동산인데 이 간주부동산, 의제부동산 중요한 게 아니라 준부동산이나 표현이 일반적인 표현이야. 혹시 출제에 이상한 사람이 들어가서 간주부동산 이렇게 내면 이게 뭐지? 그러면 안 되고 이거 준부동산을 뜻해요. 그럼 이제 법률적 개념 부동산은 좁은 의미, 넓은 의미, 그 다음에 준부동산 이렇게 되네. 여기 있는 것들이 전부 다 법률적 개념이에요.
여기는 5가지는 경제적 개념, 여기는 4가지는 기술적 개념이고. 그럼 시험은 소속 찾아가는 거 잘 내요. 무슨 말이냐면 요 준부동산이 소속이 어디냐 이 말이죠. 준부동산은 경제적 개념입니까? 아니요. 무슨 개념이다? 법률적 개념이다. 이렇게 법률적 개념이다. 그러면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은 3가지예요, 사실은. 봐요. 토지하고 정착물하고 준부동산하고 이렇게. 그러면 법률적 개념은 3가지고 기술적 개념은 4가지고 경제적 개념은 5가지고 이렇게 3, 4, 5 이렇게 되네요. 요 준부동산이 법률적 개념이냐고 잘 물어봐요. 그 법률적 개념이에요. 그다음에 준부동산은 좁은 의미냐 넓은 의미냐 물어봐요. 이건 넓은 의미예요. 넓은 의미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큰 틀에서는 다 끝났어요.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큰 틀에서 끝났는데 여기서 큰 틀에서 이제 소속 찾아가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별도로 시험에 내는 게 있어요. 그럼 여기 자산을 별도로 시험에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했잖아요. 안 낸다. 자산, 자본, 생산 요소 별도로 무슨 말인가 시험 안 내고 그냥 이 타이틀만 하면 돼요. 근데 이 중에서 별도로 시험에 내는 게 요 정착물만 별도로 시험에 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착물에 관한 설명이다 이렇게 낸단 말이에요. 별도로. 근데 자산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 틀린 거 이거 내지 않으니까 그냥 자산 밑에 설명은 필요 없고 그냥 자산 이렇게 내는 거예요. 근데 정착물은 민법상 분산이다. 좁은 의미의 분산이다. 이걸로 끝나면 안 돼. 정착물에 대해서는 자세히 좀 공부할 필요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토지가 뭐냐고는 한 번도 안 물어봐. 토지가 뭐냐고 물어보면 몰라요. 땅. 그런 느낌. 그 다음에 준부동산 여기 이제 물어본다고. 준부동산이 뭔 말인가. 그러니까 준부동산은 개념을 잘 내. 개념을. 여기 이제 준부동산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정착물은 단독물. 준부동산 가지고 단독물 내지 않는다고. 다음은 준부동산에 관한 설명이다. 이렇게 절대 안 낸다고. 그러니까 준부동산을 별도로 막 깊은 내용 공부하지 말고 여기 개념 정도만. 근데 정착물은 다음은 정착물에 관한 설명이다. 정착물만 별도로 내니까 정착물을 자세히 공부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자연, 공간, 위치, 환경 여기에 위치, 환경을 별도로 시험에 낼 때가 있었습니다. 20년 전에. 최근에는 위치, 환경에 대해서 별도로 물어보지 않으니까 신경 쓸 필요 없다고. 그 다음에 자연을 별도로 시험에 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자연은 볼 필요 없어요. 근데 이 공간 있죠, 공간? 이 공간은 별도로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간에 대해서 가볍게 이제 제가 언급을 할 거예요. 그러면 큰 틀에서 요 3가지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이제 무엇이 법률적 개념인가, 경제적 개념인가 받고 별도로 공부하고 있는 요 3가지예요. 3가지. 그럼 3가지를 이제 별도로 공부하셔야 되는데 이 중에서 3가지 중에서 그나마 출제 비중이 가장 높은 게 정착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준부동산 이제 가야죠. 준부동산은 개념 물어보니까 준부동산은 본질은 부동산이 아닙니다. 본질이 부동산이 아닌데 부동산처럼 해주겠다. 이걸 준부동산이라고 해요. 준부동산 여기 있네요.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공장지당, 강화도당, 어업권 이것을 준부동산이라고 해요. 그럼 여기들이 부동산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부동산은 민법상 부동산이에요. 토지하고 그 정착물이라고. 그럼 정착물을 대표하는 게 뭘까? 건물이요. 건물. 그러니까 토지하고 건물이 부동산을 대표하는 거라고. 오케이? 정착물 이꼬르 건물 이건 아니에요. 근데 토지하고 건물이 부동산을 대표하는 거라고. 그럼 토지 건물을 부동산이라고 일반적으로 하는데 자동차, 선박, 항공기는 토지 건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아닌 거라고. 아닌데 너희들이 토지나 건물처럼 알리면 누구 거라고 알리면 토지 공시하거든요. 건물도 공시하거든요. 알리죠. 토지 건물 공시할 때 등기라는 수단으로 공시해요. 등기라는 수단으로 공시한다. 그럼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너희들이 본질은 부동산이 아닌데 너희들이 마치 토지나 건물처럼 공시한다면 등기 같은 걸로 공시한다면 너희들도 법률적 효과만 부동산처럼 해주겠다. 본질이 부동산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아닌데 법률적 효과만 즉 법적 측면에서만 부동산에 준하겠다. 이걸 준부동산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준부동산 부동산이 아니니까 민법상 부동산을 넣을 수가 없죠. 민법에서는 자동차를 부동산을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민법상 부동산을 준한다고 해서 준부동산. 그럼 준부동산은 등기 등록으로 공시하는 특정한 동산 등을 말한다. 특정한 동산은 여기 있네요. 그 다음에 등은 여기 있네요. 이렇게.
요 개념이 가장 시험에 잘 나와요. 준부동사는 등기 등록을 공시하는 특정한 동사 등을 말한다. 됐지요? 그럼 준부동사는 뭔데?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공장주당, 강화주당, 어권. 얘들은 부동산의 법률적 효과만 부동산에 준해준다. 그래서 이제 요 4번 질문을 했다고. 4번이 어권이 준부동산이야. 그럼 어권은 준부동산이니까 법률적 효과를 부동산처럼 해줘야 된다고. 법률적 효과를 부동산처럼 해줘야 된다. 이때 부동산이 토지, 건물이게 된다고. 그래서 어권은 법률적 효과를 민법에서 나온 토지처럼 해줘야 돼. 토지처럼. 그래서 민법상 토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여러분들 이제 민법 선생님한테, 원장님한테 민법 배우면서 민법상 토지에 관한 규정을 뭐 상린관계가 어떻고 저쩌고 배우죠. 거기에 이제 민법에 관한 규정이라고. 토지에 관한. 그게 어권에도 그대로 적용시켜준다는 소리 이렇게. 자,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은 여기까지 끝나고 제가 하는 말은 부수적으로 한번 들어보시라고. 무슨 말인가? 여기 무슨 말인가? 자, 여기에 토지가 있어요. 여기 토지가. 이렇게 토지가 있으면, 그러면 이렇게 땅들이 있으면, 여기 위에 땅하고 아래 땅하고, 상린관계에서 많이 배우잖아요? 물이 흘러가면 막지 못한다,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 논리가, 요 바다에도 그대로 적용돼, 바다에도. 여기 지금 바다란 말이에요. 그 바다면, 어권 있으면 내가 이 부분에 어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자, 제가 이 부분에 어권 가지고 있고, 답이 이 부분에 어권 가지고 있다. 그럼 서로 충돌이 있겠죠. 충돌, 이렇게 경계에 관해서. 그러면 요 민법에서 토지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해 주겠다는 소리야, 이 말이. 바다도 이렇게. 이런 뜻이 이게. 그러니까 얘는 지금 제가 설명한 것은 부수가 하는 거지, 아, 그렇구나, 그런 거지.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거 아니죠. 그냥 소문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 뜻이 그런 뜻이라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 준부동산까지 끝나고 나면, 이제 복합개념 부동산에 남은 건 정차물하고 공간만 남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정차물하고 공간 남았는데, 여기 이제 정차물하고 공간은 시간이 필요하니까 이 다음 시간에 하는 거고, 여기 봐요. 복합개념 부동산 나왔고, 복합부동산이 나왔고, 그 다음에 복합건물이 나왔고, 특히 이 두 개를 구별하셔야 한다고 했고, 됐습니까? 이렇게. 자, 이제는 이 두 개 한번 보도록 해요. 이 두 개. 복합부동산과 복합건물 한번 볼게요. 개념은 다 끝났으니까. 봐요? 복합부동산하고 복합건물 나왔네. 그 복합부동산 뭐라고 그래서 써놨습니다. 이게 필기노트는 이렇게 안 써졌어요. 필기노트는 안 써지고, 요거는 예, 곧 받게 될 필수서에 이렇게 요약집입 이렇게 써놨는데 이거 필요 없어요. 필요 없고 그냥 요약집이니까 약간 책처럼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써놨는데 이런 머릿속은 요거 있으면 돼요. 토지와 건물 하나로 뭐라 한다? 복합부동산이라고 하고 복합건물은 주상복합건물처럼 두 개 이상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건물을 복합건물이라고 한다. 뭐 개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개념이 중요한 거 아니고 약간 중요한 게 이제 일괄평가, 구분평가인데 복합부동산 일괄평가, 복합건물이 구분평가 여기에 직접적으로 우리 시험에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얘는 제가 왜 이걸 좀 하냐면 우리 지난주에 감정평가를 배웠었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감정평가를 배우면서 이런 말 제가 하든가 안 하든가 했어요. 했다고. 기억이 없을 수 있지만 했다고. 그래서 감정평가라는 규칙 제7조를 보면 들어주냐 스트레스 받지 말고 어차피 공부 안 되잖아. 공부는 원래 안 되는 거니까 스트레스 받지 말고 감정평가하는 규칙 제7조를 보면 감정평가할 때 뒤에 원칙은요 개별평가라. 개별평가. 그래서 7조를 보면 원칙은 개별평가. 근데 시험은 개별평가가 안 나온다고 했잖아요. 개별평가는 말은 없으니까. 그리고 그걸 개별적으로 해야 된다. 이걸 우리가 개별평가라고 불러줄 뿐이란 말이에요. 이게 원칙인데 예외가 3가지 나왔어요. 예외가 3가지. 첫 번째 원칙은 일괄해서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여기 1번이 이제 예외가 3개 나오는데 2개의 대상 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용도상 불가분행한 게 있다면 일괄해서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랬잖아요. 그걸 우리가 일괄평가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면 복합분산은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는 거라고. 분산이 몇 개요? 2개야, 2개. 그럼 따로따로 평가하는 게 개별평가 원칙인데 복합부동산처럼 토지와 건물이 용도상 불가분행한 게 있다면 일괄해서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복합분산이 일괄평가의 대상이 된다는 얘기예요. 아주 중요한 건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일괄평가, 구분평가를 통해서 지난주에 배웠던 것을 다시 한번 되새김하는 거예요. 이게. 자, 이제 두 번째요. 2번은 하나의 대상 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한다면 구분해서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랬다고. 그럼 이 복합건물 보면 하나의 건물인데 상가 부분과 주택 부분이 가치를 달리한다고. 그러면
복합 건물은 구분해서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구분 평가 결정이 된다. 자, 마지막에 있던 게 부분 평가에서 대상 물건의 일부분에 대해서 특수한 목적,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그 부분만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걸 되새김하기 위해서 이런 거예요 지금. 자, 다시요. 갑자기 눈빛이 안 좋아졌네 지금. 복합 부동산 나오면 토지 건물 나오면 되는 거고, 복합 건물은 아직 한 번도 안 나왔는데 하나의 건물인데 주상복합 건물이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감정평가형 규칙 제7조를 한번 다시 보는 것이다. 감정평가형 규칙 제7조는 엄청나게 우리 시험에 잘 나온다고. 감정평가할 때는 원칙적으로 개별 물건 평가. 예외적으로 3개 나오는데 일괄해서 평가할 수 있다. 가치를 달리하면 구분해서 평가할 수 있다. 대상 물건의 일부분에 대해서 특수한 목적, 합리적 이유가 있다. 그러면 토지 일부분만 수용된다. 그런 경우는 그 부분만 평가할 수 있다. 자, 보고 보는 거예요. 자, 이거 보고 시작할게요. 할게요. 기출질문 한번 보도록 합시다. 예. 준부동산은 개념이 나왔네. 준부동산 개념. 등기 등록의 공시 광고를 갖춘 것서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되는 특정한 동산 등을 말한다. OX, 고. 여기 아까 처음 봤던 거, 30회 때 나왔던 거, 박스 주고. 여기 이제 지문이 아니라 단독 문제였다고. 그래서 제가 지문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박스 주고. 이렇게 박스 줬겠죠, 여기까지. 이렇게 박스 주고 나서 이 중에서 경제적 개념은, 이 중에서 기술적 개념. 이렇게 했죠. 자산, 자본, 생산주, 소비재는 경제적 개념. 자연, 공간, 위치는 무슨 개념이고? 기술적 내지 물리적 개념. 됐습니까? 이 정도로.